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대선 관련된 흐름 잠깐만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이번 주 이슈도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징계 여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2개월 정직이 됐습니다. 2개월 정직이 되면서 추미애 장관은 이제 물러났고요. 이제 윤석열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직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법원에 정직 집행정지를 신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과 대립을 하던 추미애 장관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혼자 남았는데 지금 법원에 정지 집행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윤석열을 2달을 정직을 한다라고 했던 거를 허락한 게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추미애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은 대통령님이랑 같이 서로 싸우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단계로 봤을 때, 처음으로 봤을 때, 1번으로 봤을 때 추미애가 없는데 일단 2달 정직을 허가한 사람이 오케이 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은 법원에다가 냈기 때문에 이제 다이렉트로 싸우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조금 과장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 결국은 민주당의 누군가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싸우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제2의 추미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사퇴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공석으로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추미애 대신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직이 2개월이고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추미애 장관 이후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건데 여기에 야당 인물이 들어오기보다는 여당 인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의 또는 대통령님의 이 의견을 가지고 들어오는 인물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윤석열은 누군가와 민주당 또는 누군가 다음 법무부 장관과 다시 대립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불만을 내비치면서 소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여당의 경우 보수층을 조금 직결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 정도로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윤석열 관련해서는 이 정도 이슈가 가장 핫한 이슈예요. 관련된 종목들은 나중에 한번 좀 이미 얘기한 김에 보죠. 자, 서현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윤석열 관련하면 서현과 서현탄 메탈을 먼저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까지 이렇게 한 4종목 정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서현 같은 경우는 이날부터 쭉 밀려갖고 지금 121선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이 라인까지 와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정직을 먹었어요. 2달간. 그리고 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는 민주당의 또 다른 인물 또는 다음 올 법무부 장관과 다시 한번 대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는 무서워할 자리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전에 이제 반기문님께서 이제 사무총장 그만두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라고 해서 이슈가 막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 안 나간다라고 해서 이제 폭락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일단은 본인이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은퇴 후고 나서 강아지를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긴 했으나 이게 정치에 입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명확한 해석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까지도 핫한 거는 윤석열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현이 대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이 부분 1파, 2파, 3파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 라인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충분히 열어두고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대선에 관련된 거 대박보다는 그래도 안전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은 한동안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2개월 정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법원에서 유지를 시키겠다, 그랬을 때 윤석열의 어떤 행보가 있을까?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윤석열이 만약에 법원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뭐 2달간 정직 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그냥 정직을 했다가 나중에 내년까지 임기 채우겠죠. 두 번째는 일단 추미애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은 윤석열도 사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2달간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윤석열이 이렇게 사퇴를 했다라고 했을 때 야당에 들어가거나 또는 정치를 한다라거나 이 부분이 절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오거나 있지는 않아요. 지금 대충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야당의 대표인 모습 또는 여당이죠. 여당의 대표인 모습 또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발언하는 모습들이 좀 종종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크게 뭔가가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종목들이 뭐 크게 움직이거나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 루즈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신정과 구정 사이에 어느 정도 한 번 정도의 슈팅은 나올 거예요. 대선 관련된 종목들이. 거기에서 이낙연과 이재명이 어느 정도의 온도 차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종목의 상승률도 조금 달라질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지금 코로나 3단계 격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도 건에서만 따로 좀 강력한 코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내고 있으면서 목소리를 좀 키워나가고 있는 분이 이재명 도지사입니다. 지금 봤을 때 3시간 전에 이재명이 21%, 그 다음에 이낙연이 18%, 윤석열이 15%로 떨어졌어요. 근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윤석열이 24%인가 28%의 지지율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하루에 올라가고 하루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선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 역시 대선이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 조금 짧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신정에서 구정 이 라인에서 어떤 형태의 상승이 한번 나올지 그걸 보고 나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당은 이재명과 이낙연이 맞습니다. 이거는 둘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추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야당의 인물에서 지금 현재는 윤석열이 맞습니다. 다만 이 윤석열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이 핫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2달 정직이 됐고 법원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 이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은 2가지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고요. 이거를 이제 뼈대로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같이 좀 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재명 관련된 종목이 조금 움직였어요. 동신건설이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이재명이 지금 지지율 1위다라는 이슈랑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움직였던 부분인데,
동신건설과 프리엠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으로 대장이라든지 1등 그룹 같은 경우는 에이텍이라는 종목과 형지 엘리트라는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뜨기 시작했던 부분이 동신건설과 프리엠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2등 그룹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에이텍 같은 경우는 이미 3월달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3월달에는 천천히 올라갔다가 이제 7월달, 8월달에 살짝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다가 이번 다시 한번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에이텍이 먼저 움직이고 동신건설이 먼저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이거를 비교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테마의 순환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등 그룹주 원래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하면 움직였던 종목들이 처음에 반등을 하고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하다가 이 종목들이 조금 잠잠해진다라고 했을 때 2등 그룹주들 일전에 한 번 정도 움직였던 거 아니면은 1등 그룹주들이 이만큼 올라갈 때 2등 그룹주는 요만큼 올라가고 조정을 같이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에서 2등 그룹주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조만간에 또는 조만간이 아니죠. 내년에 3등 그룹주가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재명에서 연결되어 있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1등은 이만큼 올라가고 2등은 이만큼 올라가고 3등은 요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 3등이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등이 떨어져 나간다면 본격적으로 1등주와 2등주가 구분이 되면서 대선장에 따라서 대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까지만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찍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연결해서 찍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오늘 누가 대선에서 아니면 또는 지지율이 1위지 궁금하시다. 신문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이 영상 한번 보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많으면 2번 정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사견을 넣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 이슈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이 종목들 또는 이 관련된 인물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회원님과 정치 성향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멘트에서 조금 이상하다 이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대선의 흐름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중에 하나의 생각이다. 그 정도까지만 좀 가볍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치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일단은 대선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셔갖고 친구 추가 이벤트 있으니까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이벤트 혜택 받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사칭 채널도 조금 있긴 한데요. 저희는 오직 이것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얼굴 까놓고 카카오톡으로 1대1 리딩을 한다거나 장외 주식을 한다거나 FX 마진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거 상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는 유튜브랑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CT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회원님께서 허브경제TV야 라고 해갖고 지금 카톡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상담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피해보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나오시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맞다 아니다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홈페이지에서
무료 회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단기 단타 종목들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만 보시면 알겠지만은 재룡 전기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9시 1분에 재룡 전기 5,700원 매수 사인을 해드렸어요. 신호를 보내드렸는데 8분 만에 벌써 뭐 이렇게 거의 한 22%까지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원님께서 이 매수 사인을 보고 1초에서 3초 내로 바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런 거를 무리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위해서 나는 그래도 장기 성향이나 스윙이나 재료 매매는 맞지 않아. 이런 매매를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뭐 일을 하고 있어, 본업이 있어, 9시 정각에 따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CTS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 또는 CTS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그리고 저희 3기가 조만간에 모집 예정인데요. 나도 한번 3기에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정치 색깔 없이 그냥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 정도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댓글로 서로 싸우는 일 없도록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서로 정치 성향 내외치면서 싸우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